한이가 울었다. 보모의 팔에 안겨 울부짖는 소리는 낯설고 불편했다. 고요한 집안에 번지는 아이의 울음이 점점 커지자 보모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이 소리 오늘도 보내드려야겠네. 그녀의 손끝이 능숙하게 영상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 영상은 곧장 한 사람에게 도착한다. 나영은. 고급스러운 호텔 침대에 기대어 와인을 홀짝이던 그녀는 알림음에 눈을 가늘게 떴다. 화면에는 울고 있는 한이 그리고 보모의 조용한 속삭임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보모와 나영은은 자신들의 끝을 알지도 못한 채 충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엄청나게 귀여운 한이를 응원해주세요. 며칠 전 나영은은 내내 창백한 얼굴로 핸드백을 쥐락펴락했다. 어린 세리를 한이의 엄마 자리에 앉히는 것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단 하나의 연락처를 눌렀다. 과거 자신이 쓰던 보모이자 미순에게서 소개받은 적 있는 인물. 미순이 누군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보모의 음성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자 영은의 눈에 얇은 안광이 번뜩였다. 한이를 부탁할게요. 대신 요즘 어떤지 자세히 알려줘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상관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고 보모는 짐짓 이해심 깊은 사람인 척 수화기 너머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통화가 끝난 후 보모의 손에는 이미 작은 캠코더와 메모장이 들려 있었다. 보모는 영은의 계획하에 한이가 평범하게 보채는 모습을 정서불안. 잠에서 깼다 오는 소리를 새엄마를 못 받아들임으로 왜곡하며 사진과 글을 편집했고 그날 밤마다 나영은에게 전송했다. 한이는 실제로 세리를 잘 따랐지만 보모는 자신이 돌보는 동안 한이가 자주 깨어 울거나 밥을 남긴다는 사실을 부풀려 기록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마치 객관적 관찰 기록처럼 영은의 손안에 도착했다. 보모의 돌봄 몇 일 뒤 세리와 범수는 여느 때처럼 한이를 데리러 보모의 집을 찾았다. 짙은 남색 블라우스를 입은 보모는 문을 열고 자연스레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다. 오셨군요. 아이는 자고 있었는데 방금 막 깼어요. 그녀는 한이를 데리고 나오는 동시에 은근히 눈빛을 흘리며 세리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던졌다. 요즘 아이가 자주 깨어서 우네요. 자꾸 뭐가 불편한지 칭얼거리는데 혹시 뭔가 익숙하지 않은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면 새엄마가 아이를 잘 돌봐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리는 그대로 굳어졌다. 따뜻한 눈빛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동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한이의 담요를 매만지다 멈췄고 눈길을 옆으로 돌리자 범수의 표정이 들어왔다. 말없이 미묘하게 일그러진 눈매, 얇게 담은 입술. 말은 없었지만 그늘은 뚜렷하게 떠올라 있었다. 아이가 요즘 계속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데 아이가 엄마 찾는 소리를 자꾸 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말끝마다 고운 말투를 유지하면서도 세리에 대한 불신을 스며들게 하는 보모의 화법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이를 안았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세리의 목에 팔을 감았지만 그 안긴 무게조차 그녀에게는 자책처럼 느껴졌다. 범수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먼저 걸어나갔고 세리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돌아오는 길, 한이는 세리의 품에서 졸린 눈으로 꾸벅꾸벅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던 세리는 문득 무겁게 가라앉은 자신의 마음을 느꼈다. 내가 아직 부족한 걸까? 한이가 힘든 게 내 탓 같아.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고 고개를 돌렸을 땐 범수가 이미 몇 걸음 앞서 걸어가고 있었다. 한이의 체온은 따뜻했지만 세리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세리는 한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세리의 어깨에 턱을 얹고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도리어 더 아프게 다가왔다. 눈가가 젖어오기 시작했다. 자책이, 불안이, 죄책감이 한꺼번에 덮쳐온다. 그날 밤 세리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작은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다. 한이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라도 이 결정이 아이를 위한 것이었단 걸 이해해줘. 짧은 글. 하지만 그 안엔 세리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애와 독고탁, 그리고 술도가를 둘러싼 추악했던 과거.
아무리 자신이 다르게 살고 싶어도 그 어두운 그림자가 한이에게 번질까 두려운 마음은 떨칠 수 없었다. 세리는 사랑했지만 사랑만으로는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범수는 식탁 쪽으로 걸어가 세리의 쪽지를 발견했다. 손이 떨렸다. 그녀의 글씨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한이를 위한 결정,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보호자. 범수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조용히 고개를 떨굴다. 이제 막 그녀에 대한 확신이 들던 참이었는데 그녀는 그 확신보다 먼저 자신을 내몰았다. 그리고 그 순간 보모는 빠르게 파고들었다. 요즘 한이가 좀 차분해졌죠? 역시 안정감 있는 양육이 중요한가 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는 진짜 엄마의 품을 기억하거든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진짜 엄마라는 표현에 범수는 흠칫했다. 세리가 한이를 사랑한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이 뼛속을 찌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고 대신 눈빛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범수는 그날 이후 내내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세리가 떠난 시점, 한이의 상태 변화, 그리고 보모가 흘리는 이야기들의 흐름이 너무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어딘가 무언가 맞지 않는다. 직감이었다. 사실을 가릴 수는 있지만 감정은 가려지지 않는 법이다. 며칠 뒤였다. 미수는 편의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문을 열다 맞은편 골목 어귀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한다. 가로등 불빛 아래 익숙한 얼굴. 보모였다. 그리고 그 뒤편 검은 코트를 입고 선 여인. 그 순간 미순의 눈이 번뜩였다. 저 여자는 나영은? 저 여자가 왜 여길 왔지? 보모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펴고 무언가를 체크하며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 한 장, 두 장, 그리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손놀림. 그 움직임은 누가 봐도 돌봄이 아니라 보고였다. 미수는 가방 속에 있던 자신의 폰을 꺼내 빠르게 셔터를 눌렀다. 나영은의 측면, 보모의 손, 화면에 떠있는 한이의 사진. 미수는 수상쩍은 그들의 모든 상황을 낱낱이 휴대폰에 담았다. 그날 밤 미수는 망설임 없이 범수를 찾았다. 세리의 연락 두절로 크게 상심한 범수. 아이를 재우고 혼자 맥주를 들고 있던 범수는 뜻밖의 미순의 방문에 눈을 크게 떴다. 도련님, 이것 좀 같이 봐주셔요. 미순이 내민 핸드폰 화면엔 골목길에서 찍은 두 사람의 사진과 함께 나영은이 하니 사진을 지켜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범수의 손에서 컵이 덜컥 흔들렸다. 헐, 나영은이 지금까지 한이를 감시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도련님 세리와 멀어지게 하려고 그 보모까지 심어놓은 것 같아요. 아주 질 나쁜 여자예요. 범수는 말없이 핸드폰을 꽉 쥔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빛은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범수는 나영은의 계략에 대한 질책보다 갑자기 세리가 몹시 보고 싶었다. 그는 재빨리 한이를 안고 외투를 걸쳤다. 그가 향한 곳은 단 하나. 세리의 집. 세리는 문 앞에서 범수와 마주쳤을 때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하지만 말없이 그가 안고 있는 한이를 보자 숨을 멈춘 듯 바라보았다. 한이는 세리를 보는 순간 팔을 뻗었다. 며칠간 볼 수 없었던 한이의 미소는 범수의 심장을 녹였다. 한이는 엄마?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세리는 순간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듯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 작은 아이가 처음으로 입 밖에 낸 엄마라는 단어는 세리에게 남은 모든 자책과 슬픔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 범수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한이의 눈빛, 세리의 떨리는 어깨, 그리고 그 사이에 흐르는 숨결. 그 무엇보다 진실한 감정이었고 거짓이 개입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세리야, 미안해. 널 끝까지 붙들어주지 못했어.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범수는 그렇게 말하고 이 모든 상황을 다시금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영은은 나와 한이를 매몰차게 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우리를 이간질한 영은을 용서할 수 없다. 범수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손엔 미순이 찍은 사진, 한이 사진이 저장된 보모의 메시지 기록, 그리고
통화 녹취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이 정도면 아동복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가능합니다. 수사가 즉시 착수되었다. 경찰은 보모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텔레그램 대화방, 자동 백업된 사진 폴더, 한이 일기장까지 확보했다. 그 안엔 세리가 아이를 방치함. 오늘도 세리 품에서 울음이라는 식의 왜곡된 보고가 빼곡히 정리돼 있었다. 보모는 처음엔 시치미를 뗐지만 증거가 하나둘 쌓이자 곧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전 그냥 엄마 편을 들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영은이 말했어요. 세리는 엄마 자격 없다고 해서. 이어서 나영은도 소환되었다. 처음엔 날선 말투로 자신은 정상적인 엄마라고 항변했지만 곧 한이와의 접근 금지까지 당하자 벽에 기댄 채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냥 내 딸을 되찾고 싶었을 뿐인데 모두 날 악마 취급해?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범수가 하니 명의로 들어둔 보험증권 그리고 그 수익자 변경 이력. 여기 보시면요. 작년 여름 당신이 수익자 변경하려다 실패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이를 다시 키우겠다고 주장한 게 단지 모성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결국 나영은은 모든 게 까발려지고 난 후에야 무너졌다.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조용히 수갑이 채워졌다. 며칠 뒤 웨딩식장 한켠. 작은 피아노 반주가 흐르고 백색 장미꽃이 놓인 좁은 홀 안엔 오직 가족만이 앉아 있었다. 세리는 단정한 아이보리 드레스를 입고 범수의 앞에 섰고 한이는 레이스가 달린 드레스를 입고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입장할 땐 조용히 걷던 한이가 갑자기 뛰어나가 세리의 무릎을 끌어안았다. 세리는 잠시 멈칫하다 이내 웃는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장미애는 뒤편에서 조용히 눈가를 훔쳤고 미수는 감격한 듯 손을 꼭 잡고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 사람 마음이 결국 이기는 거네요. 범수의 말에 미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지난 날을 떠올리지 않았다. 한편 그와는 반대편의 공간. 조사서에 잉크를 묻히며 자필 진술서를 쓰고 있는 나영은은 조용히 눈을 감는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스스로에게 묻는다. 한이를 사랑한 걸까? 아니면 잃어버린 듯한 한이의 보험금과 체면이 아쉬웠던 걸까? 한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